저기 한 1시간 정도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 뙤약볕에 뭐 하나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방송 그냥 좀 1시간 걸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럴까 싶어서 이렇게 좀 켜봤어요. 그 무량대수라는 게 글쎄 처음에 제 의도는 그냥 간단했거든요. 이렇게 같이 개척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같이 개척도 하고 뭐 그런 범주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여기 옆에 장미들 보이세요? 글쎄 이런 장미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쎄 뭔가 좀 성과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좋은데 그 10의 1조승이나 아니면 무량대수라는 그런 범주에 이렇게 좀 도달할 만한 뭔가 좀 더 나를 좀 더 이렇게 나아지게 할 만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 무량대수란 범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이 정도면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인위로 빅뱅을 뭐 만들든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글쎄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라면 진짜 기전력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전선 주위에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마치 지구가 태양을 공조하는 이유가 지구라는 지구가 기전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원자의 그런 추동 이런 거에서 들었던 생각인데 아무튼 그래서 말을 너무 오래 안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은 축복을 하는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무량대수 연도까지 이렇게 좀 이런 흘러가는 구조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런 전력이나 뭐 이런 거 에너지 같은 것들을 뭐 전류가 됐든 뭐가 됐든 행성을 움직이는 뭐 전기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얻는 방식으로 이렇게 원자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이렇게 행성 지구가 이렇게 생기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어떤 인위적인 빅뱅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축복이라는 방법으로 처음에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선과 악처럼 뭔가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걸로 그 다음 이제 텀이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어쨌든 또다시 창조된 이들이 빅뱅이란 걸 또다시 생겨나게 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뭔가 괴로움, 그러니까 그 선한 거를 가능하게 했던 그 위에 어떤 괴로움을 주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괴로움을 주는 게 또 한 텀이 있고, 그러니까 138억 년씩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량대수 연도까지는 사실 섬세하기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바닥을 걷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바닥의 원자 구조나 이런 게 무너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섬세한 게 더 힘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 구조가 됐던 아니면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지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이든 뭔가 이런 중력이 어긋나지 않고 제 역할을 하는 이유 때문이건 어쨌든 이러저러한 것들, 뭐 양식이 됐든 불이 됐든 물이 됐든 뭐 돌이 됐든 우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뒤틀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 무량대수 연도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뭔가 선하게 대하는 것과 악하게 대하는 걸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량대수 연도 동안 이렇게 좀 이런 기타적인 것들, 뭐 이렇게 뭐 나무가 죽지 않고 자라나고 여기서 열매가 맺히고 뭐 이런 기타적인 것들, 뭐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일단은 무량대수라는 숫자를 생각을 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양성자 음성자부터 이게 행성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물들이 진화해서 이제 사람이란 게 생기고, 어쨌든 창조된 건 맞잖아요. 하나씩마다 창조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 좌우간 사람이란 게 생겨서 이제 빅뱅을 창조하는 때가 온다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갈 거다라는 거를 이제야 말하니까 좀 속이 시원합니다. 솔직히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계속 꾸준히 여기 올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올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찍는 거라 일부러 햇볕 있는 데로 다닙니다. 근데 지금이 오후 4시 좀 넘어서, 그래서 저기 그렇게 햇살이 강하진 않아요. 오늘 자외선 좀 높다고 하긴 했는데 오후 4시 넘어서 그래도 좀 다닐만 하거든요. 방금 제 막 오른편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저 방금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무량대수라는 범주까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먹고 있고 자고 하는 게 우리가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선사시대 때나 뭐 이런 때 보면은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게 좀 달랐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갈수록 그 방법이 달라지는데 초능력에 대해서 왜 성립이 안 되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체제를 불러오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랄까 뭔가 리비아라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없을 때 이렇게 그 나라가 이렇게 글쎄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잠시 점령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뉴스로 본 거긴 한데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들은 생각이 혹시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나 뭐 케이팝 이런 게 막 이렇게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도 그렇고 뭐랄까 그 나라의 체계를 부러워하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11년도 12월 한 5일쯤이었나? 그때 이후부터 이렇게 1시간당 100조 원 정도 벌려고 이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실 지상이 없는 액수고, 그리고 저는 제 어릴 때 따르던 도덕심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만한 액수를 이렇게 뭔가 어떻게든 벌어들이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돈의 상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 사람들의 해방을 시켜줄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찾기 시작했는데,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1시간당 100조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면은 2400조고 일주일이면은 경 단위가 넘고, 그게 한 달이 되면은 한 10경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4,000원씩 71억 명한테, 지금 인구가 71억이 약간 넘는데 그 14,000원씩 71억 명한테 이렇게 걷어올 수 있으면은, 그러면 곱하면은 71억 곱하기 만만 해도 71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14,000원 되니까 1.4배를 또 하면 한 딱 112조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절대 그 시간당 100조가 무리가 되는 액수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당 100조 원을 이렇게 벌어 드리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글쎄 우리나라 미래에 있을 국력, 글쎄 한류란 게 이렇게 한국의 케이팝이나 이런 게 그때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일본이나 이런 동양이나 중동 이런 쪽에만 이렇게 좀 가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좀 글쎄 제 생각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그런 국력이라던가 뭔가 미래에 어떤 동양권에서는 아마 미래 어느 순간점인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뭔가 좀 더 국력이나 국방력 뭐 이런 것들이 우위에 있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정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전해진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체계를 느끼고 예감하고, 그리고 이렇게 발견하고 싶어하고 뭔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사실 빌보드 차트 2위 정도 했었던 적이 201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1시간당 100조 원을 진짜 벌게 되면, 그러니까 세계 모든 기업을 다 무너뜨리고 시장을 차지하고 돈을 뽑아내고, 그리고 1시간당 100조 원씩 이렇게 벌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계 모든 부호들이 가진 돈에 다 합쳐도 제가 가진 돈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한국의 그런 어떤 노래들이, 이렇게 문화들이, 그런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노래 중에 아무튼 이렇게 서양에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당 100조를 목표했으니까 그걸 얻을 거고, 그리고 언젠가 직면을 하겠죠. 정말 세계 모든 부자들 다 합친 것보다도. 그것도 거기다가 그 기업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고 그 시장을 차지하면 이제 돈을 뽑아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실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다들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딱 그 시점에 딱 한 2011년도 12월 몇 일쯤 이렇게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곡 중에 이렇게 한 곡이 이렇게 되게 세계에서 굉장히 히트한 적이 있는데, 서구권에서도 그렇고 되게 히트한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한 8년 정도 지나서,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2011년 지난 어느 날이고, 그렇게 한 8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평소에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국은 항상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도 세계사를 보면서 무굴 제국이나 아니면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라든지 어쨌든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아니면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런 뭔가 그 제국을 이뤘던 곳은 항상 문화가 이렇게 주변에 퍼졌다는 그런 것도 이렇게 인터넷으로든 책으로든 접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 2011년도에 그냥 단순히 그런 마음만 먹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서 국기선양을 하겠다, 그런 것도 좋은 마음이긴 한데, 단순히 그랬던 건 아닌데, 그냥 거기 얽혔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좋은 참고 자료 같이 좀 두고두고 같이 생각도 해보고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만약에 제가 나중에 실제 1시간당 진짜 100조를 이렇게 벌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저는 일단은 그렇게 돈을 그 정도 벌게 될 때마다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돈을 받으면서 살아보긴 했는데, 그 전도사님들 월급도 한 70만원 정도인가 그 정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에서 이렇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좀 그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끊어지기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누적이 몇 차례 이렇게 그런 일이 이렇게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왜냐면 지금 이제 아직은 일을 다녀야 하니까 아마 올해 안에 그렇게 좀 거주지도 좀 이사를 가고, 그리고 일도 다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그 무량대수 그러니까 돈을 1시간당 한 100조 원을 이렇게 벌게 되고, 거기에 점점 가까워지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한 60만 원씩 이렇게 안겨주고 같이 그걸로 충분히 한 달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돈이 좀 모자란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많은 일에 돈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기초생활 수급자는 이렇게 일을
따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냐면 그게 근로 능력 이런 거랑 좀 관련이 된 거라서 따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60만 원씩 이렇게 쥐어줬을 때는 이렇게 좀 돈을 좀 이렇게 뭐 필요하면 더 버는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하면 뭐 야간 택배에서 일을 하든 뭐 서빙을 하러 나가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60만 원씩 이렇게 쥐어주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쓰려고 하나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도 사업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이번에 취직을 하면 그러면 이거 좀 타나? 아무튼 이번에 취직을 하면은 그러면 그 돈을 글쎄 한 1000만 원 정도 모아서 그 돈을 계속 이렇게 잘 운영을 해볼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사업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도 이윤도 많이 남기고,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좀 좋은 일도 많이 해주고 그런 거죠. 잠깐 선크림. 아무튼 진짜 이렇게 안 나와. 저기 이마가 매력 포인트라 여기 안 타게 좀 약간 발라줘야 돼요. 저 미움받는 거 싫어요. 사람들이 저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잠깐. 평소에 모자를 쓰고 다녀서, 잠깐. 제가 방송 초보라 아는 게 없습니다. 진짜 여기서 제 내공이 다 드러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녹화 방송인데 이거를 켠 이유는 아직 스트리밍은 한 1000명 넘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30분째 뇌합병 맞고 있는데 얼굴 타면 좀 사람들이 미워할까봐 좀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좀 발라봤어요. 아무튼 이 무량대수, 그러니까 10의 1조승이 되든 아니면 그보다 더 넓은 범위든 간에 이 범위에 뭔가 할 만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글쎄 독자층을 잘 겨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년기, 그러니까 한 30살 되기 전쯤 이즈음에 있을 때는 보통 성공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는 성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남자는 성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스토리온인가? 그게 뭐 여성 전문 채널인가? 아무튼 거기서 남과 여라는 그런 다큐가 있었는데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40명씩인가? 아무튼 몇 명씩 이렇게 똑같은 숫자의 남녀를 불러놓고 이렇게 뇌파를 측정했는데 어떻게 측정하냐면 다큐를 보여줬대요. 다큐를 보여주고 또 한 번은 야한 동영상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뇌파를 측정했는데 남자의 83%는 야한 동영상에 반응하고 17%는 다큐멘터리에 반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의 대다수, 그러니까 83%는 다큐멘터리에 반응하고, 그리고 여자의 17% 정도만 이렇게 야한 동영상에 반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독자층 겨냥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서 했는데 독자층을 겨냥해야 합니다. 글쎄 예를 들어서 30살이 넘어가면 글쎄 그 남녀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꿰고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어릴 때 굉장히 선량했던 이제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삶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아버지들, 글쎄 저도 사실 세상이 저에겐 아직 미지수예요. 무량대수라는 이런 범주 안에 있는 지식을 얻고자 애를 쓰는데 아직 세상이라는 게 미지수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도 이렇게 제 삶에 딱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거이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무량대수가 됐든 간에 이 범주에 대한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같은 경우 제일 순수한 시기라 그러고 정의감이 한창 막 엄청 많이 있을 법한 시기라 그러고, 그리고 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이 생각하는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것 다 어른들한테 들은 말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청년기, 그러니까 이렇게 30살 이전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 뭐 무량대수 범주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범주에 뭔가 괴로움을 해결을 하겠다, 내가 정말 강해져서 뭐 이렇게 이 지구촌의 질서도 다시 바로 잡히게 하고, 그리고 이 무량대수라는 이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학교에도 찌질이라고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없게 내가 정말 뭐 일진이든 이렇게 좀 싸워서 이기고, 그러니까 다윗왕이 이렇게 본과 사자에서 싸워서 아가리에서 이렇게 양들을 도로 빼내어서 되찾아오고 이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를 침공한 이제 블레셋의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성경의 내용인데,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렇게 2m가 넘는 장군을 넘어뜨리고 나를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어린 청년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런 용기를 심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무량대수란 범주가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는 좀 뭐랄까 정의감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심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 좋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에겐 정의감을 심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어린 남자아이들에겐 정의감을 심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된 분들에게는 이런 뭔가 자녀를 좀 더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 봐요. 자녀를 좀 더 이렇게 성장시키는 욕망이 있다고 보고, 사실 그 세상사 다 내가 한 대로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의도로 이렇게 남의 아들들이든 이렇게 좀 성장하게 해줬다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아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글쎄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건지, 글쎄 예를 들어서 그냥 좌우간, 저 잠깐 모자 좀 써야겠어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이마 다 타겠네.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모자를 썼습니다. 사실 방송은 거의 이번 주가 처음이거든요. 이번 주 처음인데 겁나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래도 할 말이 많으니까 많이 올렸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행동 방침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아버지들 중에서 정말 남의 아들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아들의 그런 삶을 이렇게 투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남의 아들들을 정말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안다고 해야 될까? 뭔가 그런 아버지들은 이렇게 남의 아들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혹 이렇게 좀 엄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부장 선생님 이런 분도 있고, 아무튼 그런 뭔가 지식에 대해서 얻게 하고자 했을 때는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삶이 풍족하게 하고자 했을 때는 아이에게 그냥 이렇게 마음을 계속 쏟고, 그리고 아이가 지식을 얻게 하고자 했을 때는 아이의 삶을 괴롭게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나이대가 사실 30살이고, 그리고 제 나이대가 30살 즈음이기는 한데 제가 말을 정말 아무튼 30살 즈음이긴 한데 전 이게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아요. 30살 이후에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버지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막 이렇게 좀 나쁘게 살았던 아버지들은 좀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고,
어릴 때 막 이렇게 막 그 지식적인 걸 이렇게 노렸던 그런 뭔가 그런 좀 모범적인 아버지들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아이가 갖추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아마 하나님께 택한 자? 이렇게 좀 뭔가 택한 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엄하게 구는 그 아버지가 그런 쪽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제가 원래 진짜 잘하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진짜 잘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진짜 잘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또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머뭇거린 거에 대해서는 글쎄, 아마 저희 이런 방송하는 이런 책에 대해서는 그 체계를, 그러니까 이마 탄 거 아닌가, 걱정되네. 어차피 내일 또 찍을 거예요. 근데 이마가 좀 탔으면 어떡하지. 저 연극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방송하는 그런 어떤 모토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구체화가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뭔가 체계도 잡히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걸 이렇게 안겨줄 수 있는 방법도, 노하우도 많아지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일단은 어제부터 든 생각이고 오늘 좀 구체화된 거긴 한데, 무량대수라는 이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행법에 대해서 한 가지로 이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자 음자부터 시작해서 이 무량대수년도의 남녀, 그러니까 아까 뭐 시공간이 뒤틀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지키는 어떤 종족이든 아니면 그거에 해당하는 문명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그렇고 무너지지 않은 채로 계속 삶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마치 저희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그걸로 자식들이 삶이 유지되고,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서 30살쯤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돈을 벌어왔던 것처럼 그 돈이라는 세계에 진입한 채로 자신도 그 세계에서 돈이라는 성과를 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삶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행법에 어떤 타입으로 정해야 될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량대수 연도의 남녀,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뭐 시간과 공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붕괴되지 않게 지키는 거라든지, 뭔가 그런 세세한 것들, 섬세한 것들까지 그렇게 이렇게 이런 바닥이 원자들이 붕괴되지 않고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무량대수 연도 안에 있는 어떤 생산 체계,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런 체계들에 아무튼 있는 그 무량대수 연도의 남녀와 양성자 음성자를 이렇게 계속 이어서 계속 목표를 수정했을 때, 그 중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 다가오게 되는, 자신의 지식이 늘어나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오는 길에는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좀 타입을 다르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살이 넘은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남의 아들이든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좀 고생을 하면서 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들 생각도 나고 뭐 그래서 일부러 좀 엄하게 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잡으면 어떨까. 왜냐면 내가 나이대가 딱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기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좀 나이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친한 분이 한 분 있는데 둘이 엄청 친해요. 되게 친한데 근데 저기 왜냐면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도착해 가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랑 이렇게 같이 지금 지나왔는데 탑라운드라고 사실 이런 뭔가 상점이나 이런데 이름 같은 건 이렇게 노출되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접한 사람들이 그런데 혹시 갈 수 있는 좀 가능성도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스스럼 없이 이렇게 매장의 이름을 이렇게 입에 올렸는데 근데 아무튼 거기서 같이 옷 구경도 하고 여름 오기 전에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좀 몇 개 좀 부족한 거 좀 사고 좀 같이 그랬거든요. 가지고 막 둘이 되게 재밌게 막 이것저것 구경도 해보고 막 그랬던 생각이 들어서 얼마 안 들었어요. 한 6벌 정도 샀나? 상의 한 4벌인가? 그거랑 이렇게 상의 한 6벌 정도 샀는데 그거 사고 한 11만 3,5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이 재밌게 옷 구경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아무튼 거의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량대수교라는 이 책에는 원래 오늘 같은 경우 글쎄 한번 뭔가 아버지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진짜 원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건 진짜 못해요. 제가 좀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원래 제가 그렇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사람이고 아무튼 그러긴 한데 아버지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왜 인피니트 워 어벤져스 거기 보면은 타노스 나오잖아요. 딱 타노스 보고 전 저희 아빠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되게 자기가 진실했던 만큼 그만큼 아이들에게 그런 걸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타노스를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뭐 얘기가 너무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이 얘기까지만 하고 일단 본론으로 돌아갈까 싶긴 한데 그 전에 굳이 얘기를 꺼내자면 아까
무량대수라는 이 범주에 대해서 뭔가 수행법으로 제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입장에 있는 게 거의 아주 처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거의 그때 성장을 많이 왕따에 심하게 당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만큼 성장을 많이 하고 나온 계기이긴 한데, 고등학교 때 논어 연구회라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런 걸 만들려고 했고, 그때부로 어떻게 됐냐면은 3년간 왕따가 좀 심하긴 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주변에 좋은 말이라던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 많이 바뀐 계기죠. 그렇게 뭔가 여기저 아주대 근처 이렇게 지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무량대수 범죄 때 수행법으로 뭔가 한 가지 체계를 이렇게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업장을 닦는다는 표현을 일단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업장을 닦는 방법으로 업장이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풀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다, 업장이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무량대수 연도에 이런 남과 여와 그리고 이렇게 양성자, 음성자, 왜냐면 무량대수 이게 숫자가 뭐 옛날엔 인터넷에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검색할 때만 해도 무량대수 이후에 숫자가 없는 거예요. 억조경에 다음에 12개 정도 쭉 이렇게 있는데 무량대수 이후에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숫자 대신에 저기 양성자, 음성자부터 무량대수 연도의 남녀까지를 계속 이어서, 그래서 숫자 대신에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수행 방법에 대해서 수행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수행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수행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 무량대수 연도의 남녀와 이렇게 양성자, 음성자를 이어서 계속 숫자를 세는 방법으로 자기 업장을 닦는 거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수행법이 많잖아요. 각 종교마다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한 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 아버지들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뭐 자녀들을 이렇게 좀 더 괴로움이 좀 많이 있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자기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남의 아들들이 이렇게 좀 인생이 괴롭게 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인생이 성장하는 걸 보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그런 삶이 있기 전에 무량대수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 때 어떤 그런 뭔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게 사실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지도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별로 없는데, 근데 이렇게 막상 이런 글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무량대수 연도의 남녀와 양성자, 음성자를 계속 읽고 이걸로 업장을 닦는다. 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업장에 닦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좀 지식이 늘어나고, 지식이란 말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이니까. 사실 그런 탈지구적인,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적어놓은 글이 없어요. 그게 좀 슬픈 일이에요. 지구란 행성이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범주도 목표도 미래에 있고 계속 그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뭐 10의 1조승이라던가 이런 말 간간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0의 1조승 이런 거 간간히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좀 그 무량 대수, 예,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많은 좀 정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업장을 닦는다, 그게 포인트가 됐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들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10대 그 아이들이 직면한 그 상황, 그거에 대한 어떤 모습,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 많은 정리가 됐고요. 다들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따 혹시 저녁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할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제 주변에 이기독이라는 친구가 삽니다. 저랑 동갑인데요. 나중에 차차 얘기하겠지만 우린 곧 친구가 될 거예요. 방송에 나왔던 친구인데 아프대요. 우린 곧 친구가 될 거예요. 아무튼 다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요. 이따 저녁에 또 봐요. 안녕.